드디어 비트코인이 거의 40일 만에 다시 1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비트코인이 베이싱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비트코인과 위험자산은 같이 움직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도 수급이 들어왔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소형 성장주들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을 차트 관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시간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상방으로 흐름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락하던 아이온큐가 12평선을 살짝 돌파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프리장에서 약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좋은 매출을 보여주면서 상승했지만 아이온큐가 꼭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실적 발표에도 상승했다가 바로 하락한 모습을 보면 기업의 실적 그 자체보다도 시장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아이온큐가 이 30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고, 이 부근의 지지선이 깨질 것을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이 지지선을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아이온큐에 물려있는 상황인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손절하지 않았다면 흐름을 더 지켜볼 것 같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이온큐는 이 30달러 부분에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 지지선이 깨지지만 않으면 베이싱하면서 상승한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굳이 손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깨졌으면 손절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이 깨지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지선이 깨져서 손절을 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갑자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갭상승을 하면 그건 잘못한 매매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켰는데 예외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식은 항상 확률 게임입니다. 예외를 용인하면 언젠간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어제 장중에 이 11 이평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주 이르지만 고려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신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박성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 15% 가까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아마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주식이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차트 패턴이 명확해지는 구간을 선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갭 상승 이후 추가 상승을 이어나간다면 이 부근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해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락하는 주식이 11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더라도 V자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이온큐는 이미 실적 발표 이후 갭 상승이 예정되어 있고 워낙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은 고려하셔서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갭 상승했을 때 바로 매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철저한 모니터링과 손절이 필수라는 점은 꼭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는 사실 최근 흐름이 아이온큐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어제 11 이평선을 살짝 돌파했지만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 이 노란 색깔 21 이평선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흐름이 강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11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돌파하는 주식의 경우 이 11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 혹은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채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이런 하방 채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온큐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쫓고자 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이 21 이평선 돌파 혹은 갭상승 시 매수 이런 전략도 고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차트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트레이드 방법입니다. 하락만 하던 양자 컴퓨터 종목들에도 흐름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더 이어지려면 비트코인이 상방 구조를 유지해야 하고 매크로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런 변동성 큰 소형주들은 단기간에 아주 큰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지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위험 자산들도 같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시거나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